국제암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공육을요, 이런 담배연기와 동급의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량도 꾸준히 먹었더니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염색의 파마에 바르게 되면 이 잔류하고 있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이 기체 상태로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요, 1군 발암물질입니다. 당이 코로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폐로 들어오게 됐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용실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보면 좀 쉽게 피곤함을 느끼신다는, 주말에 자도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뭐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쉽게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뭐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 어떤 전문가분이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의 미용실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측정한 거예요. 공기질을 측정한 겁니다. 공기에 정말 얼마나 위험 물질들이 많이 있는지 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기준치 무려 20배가 넘는 그런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서 관찰이 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기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고층이고 창문 잘 수시로 열어놓는 데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좀 안전했고요. 근데 뭐 지하에 있다라든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일수록 확실히 그런 공기 중에 그런 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라고 그런 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유해물질은,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은 뭘까요? 분석해 봤더니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꽤 많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그럼 왜 미용실에 이렇게 유독 많은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주 원인이 바로 파마효과 염색약입니다. 파마효과 염색약은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염색 색깔이 잘 되게 염색되게 하는 그 능력,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머리카락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발랐는데 뚝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착력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이런 염색 파마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름알데히드가 아주 널리 쓰여요. 근데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약 파마에 바르게 되면 이 잔류하고 있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이 기체 상태로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미용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포름알데히드 성분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시면 특유의 그 향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미용실 가나 향들이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포름알데히드가 그 주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군 발암물질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보통 상온의 기체 상태인데요. 보통 이거 물에 녹여서 많이 쓰는데 그게 포름알린입니다.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요, 시체 방부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미생물도 번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살균력이 뛰어난 게 포름알데히드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1군 발암물질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코로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폐로 들어오게 됐을 때 폐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 손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자도 피곤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피곤함이 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독성 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딱히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에는요, 출입문도 열기도 어려워요. 전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이런 로드샵들 함부로 창문도, 문도, 출입문도 못 엽니다. 그러니까 더 간데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것들에 미용실 직원분들은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죠. 지하에 있는데 환기도 수시로 안 시킨다, 뭐 이런 데라면 사실은 좀 근무지를 옮기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혹시 바꾸실 수 있다면 좀 수시로 창문이 열려서 2군데 이상 열려서 반드시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하게끔 좀 그런 환경을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서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역시 위험성은 똑같은데요. 이게 하게 되면 역시 특유의 그 향들을 많이 맡아보셨고 약간 특유의 불쾌한 향을 느끼셨을 텐데요. 역시 포름알데히드를 많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아이가 있다든지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하신다면 반드시 2군데 이상을 열으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여시는 건 공기순환 효과가 굉장히 확 떨어지거든요. 2군데를 반드시 여셔서 공기순환이 잘 되는 환경에서 염색과 파마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네일숍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일숍 가시면 역시 특유의 향을 많이 맡으실 겁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아니고요. 그 향이 뭐냐면요, 뭔가 네일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 일단 벗겨내야 되잖아요. 긁어내거나 벗겨내거나. 그러면 벗겨내거나 녹여낼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매니큐어 지우실 때도 많이 쓰시는 아세톤이라는 화학 물질이고요. 또는 톨루엔도 많이 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쓰는데 주로 아세톤과 톨루엔이라는 화학 물질을 솜에다 묻혀가지고 이제 닦아내는 그런 방법을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휘발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다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요. 실제 아세톤은 뭐 매니큐어 지울 때 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괜찮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세톤은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성들이 나타난다고 이미 예전에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 매니큐어 지우실 때도 갑자기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톨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여성분들에 한해서 월경 장애, 월경 이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독성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을 계속 그걸 들이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에 다양한 몸에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보통 거기 계신 분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시는 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뭐 KF94 마스크를 쓰면 괜찮지 않냐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KF94로는요, 여러분들 물론 바이러스는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아세톤과 톨루엔 분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그 기공보다 더 작은 사이즈거든요, 분자가. 그거 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좀 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 한번 왔다 가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시켜서 냄새가 다 빠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파마 음성약의 그 포름알데히드 마스크는 소용없습니다. 예, 암만 마스크 쓰고 일하셔봤자 포름알데히드는 그냥 마스크에서 살짝 일부 좀 흡착되는 거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못 거르고 다 들이마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육 논란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WHO였죠.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가공육을요, 이런 담배연기와 동급의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뜨거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 왜 이런 논란이 나온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지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가공육 보존제거든요. 근데 유독 이 보존제를 널리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값이 싸고요. 값도 싸고 효과가 너무 좋아요. 아지산 나트륨 넣으면 단순히 보존 효과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의 산화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변하는 것도 막아줘요. 또 색깔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약간 선명한 분홍빛이야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또 아지산 나트륨으로 인해 첨가되는 특유의 향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게 맛있어요. 가끔 어떤 회사에서 이 아지산 나트륨 대체제를 넣어서 만든 가공육을 판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드셔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맛이 다릅니다. 이건 정말 제 주관이긴 합니다만 아지산 나트륨 쓰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 아지산 나트륨을 아직 따라잡을 이런 보존 첨가제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아지산 나트륨 쓰는 게 더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맛이다 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아지산 나트륨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거에 의한 독성 결과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렇게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닌데, 문제는 아지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텐데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공육에는 어떤 아민 성분이 있는데 그 아민 성분과 이런 약산 환경에서 만날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어떤 유해한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지산 나트륨을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통 뭔가 위험성, 아지산 나트륨이든 뭐 니트로사민이든 보통 단일 독성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아지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성분들과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아지산 나트륨이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뭐 중금속이든 뭐 과부로암물이든 다양한 것들과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복합 독성은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실제 이런 복합 독성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지산 나트륨 뭐 소량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랑 같이 있을 때 위험하다라는, 생식 독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 독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실제 그래서 예전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스웨덴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연구진들이 여러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소세지 뭐 한 개, 뭐 베이컨 뭐 한두 조각 이 정도만 꾸준히 먹었던 사람이 정말 양이 적잖아요. 이런 소량도 꾸준히 먹었더니 안 먹었던 사람보다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때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랐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저 정도 먹는데 어떻게 췌장암 발병률이 저렇게 높아지지? 저렇게 유의미하게 왜 높아지냐 이거죠. 그때는 아무도 설명을 못했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지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그게 좀 이해가 되죠. 실제 그런 거를 꾸준히 먹는 사람이 췌장 발병이 높은 이유, 이런 복합 독성들,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는 복합 독성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공육 섭취가 많으면 췌장암 발병률이 높아져야 되네요. 그럼 많이 먹는 나라는 췌장암 발병률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미국이 가공육 섭취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뭐 가공육 안 들어가는 음식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즐겨 먹는 게 가공육인데 미국에서는. 그럼 즐겨 먹는 미국이라면 췌장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매년 연평균 1%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평균 1%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0.2%씩 증가 중에 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가공육을 끊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먹습니다. 다만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막 너무 즐겨 먹고 매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권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덜 해롭게 먹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햄 소세지 같은 거 혹시 집에서 드실 때 또 아이에게 먹이실 때 충분한 뜨거운 물에 덮이시는 것, 좀 이렇게 데치신다고 하나요? 팔팔 끓는 좀 삶아주시게 되면 상당히 이것저것 성분이 좀 빠지거든요. 빠질 때 저 아지산나트륨 함유량이 좀 줄어든 효과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부대찌개 드실 때 아니면 국물보다는 그냥 건더기 위주로만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지산나트륨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이것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게 결국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 거를 비타민C가 좀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부대찌개든 이런 뭐 햄 소시지 먹은 다음에 비타민C를 챙겨 먹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저는 뭐 굳이 그것 때문에 비타민C 사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 같으면 오히려 야채 채소를 많이 같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공육 드실 때면 오히려 야채 채소를 더 많이 드심으로써 비타민C 섭취량도 충분히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런 전환되는 효과를 막는다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